상반기까지는 괜찮고 하반기부터 좀 조심하자라는 뷰는 여전합니다. 이번에 좀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저는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EUV 장비를 제일 많이 사는 업체가 TSMC하고 삼성전자거든요. 하이 NA EUV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에도 하이 NA EUV를 도입하지 않겠다. 그러면 저 새로운 장비가 별로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걱정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오해도 있어요. 만약에 낸드의 가동률을 90%까지 올렸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삼성이 약간 좀 급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내부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월간 하신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너무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10% 하락하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있을 때 딱 나오셨는데, 굉장히 좀 요새 바쁘게 지내신다고. 네, 이제 덜 바빠질 것 같아요. 아, 왜요? 이제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인기가 벌써 떨어지지 않을까? 아, 근데 이제 또 그 네. 최근에 책도 탈고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맞습니다. 책인지 좀 간단하게 아, 소개해 네. 주시죠. 타이밍이 참 애석한데요. 네. 네. 바로 써먹는 AI 혁명 투자라고 아, 해서, 네. 지금 예약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약 판매. 네. 예약 판매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약을 받아서요. 5월 16일부터 이제 미리 책이 주문하신 분들부터 받게 되는 건데요. 아, 네. 네. 아마 요 4월 말까지만 예약 판매를 받고요. 5월부터는 이제 서점에서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두 개가 차이가 있나요? 예약한 거랑 그냥 아직 서점에서 뭐- 사는 거랑. 지금 뭐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한데요. 일단 예약 판매를 하시면 그 탑10 종목 분석에 대한 부록을 드리고요. 아, 네. 그게 엑기스네, 그러면.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가격이 아마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네, 아. 서점에서 사시면 아마 예판으로 하시면 4만 원에 하시는데 서점에서 사시면 아마 5만 원에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책이 가격이 조금 센데 이런 느낌이긴 한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거의 그냥 백과사전 느낌이라고. 네, 이거 좀 쓰다 보니까 좀 용량이 분량이 네. 많아져서 거의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정도 되면 보통 야, 책 2권 정도. 그러게요. 네. 그 정도의 두께의 책은 쉽지 않은데, 그 보통 그런 네. 두께의 책은 네. 베개로 쓰거나 이럴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혹시- 아무튼 이게 돈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네. 거라서 이거는 봐야 되는, 정말 네, 백과사전처럼 맞습니다. 쓸 수 있는 책이고, 또 예판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네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엔비디아 폭락했는데 네.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거는 뭐 20% 넘게 받았어요. 네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조정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상반기까지는 괜찮고 하반기부터 좀 조심하자라는 뷰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저는 막 그 추세 이탈하면서 깨면서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저는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때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때가 한번 진짜 제대로 된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딱 힘주고 맞으면 진짜 안 옵니다. 다들 힘 안 주고 이제 괜찮을 거야 그럴 때 이제 빵 때리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국 대선 뭐 정치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미국, 중국의 미중 간에 뭔가 그 갈등이 금리하고 뭐 또 연결이 돼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보는 거는 사실 원래 제가 걱정했던 거는 엔비디아 다음 분기 실적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지난 출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은 하는데 성장률이 꺾이잖아요. 네, 그쵸. 왜냐면 지난 분기 데이터 센터 전년 대비 성장률이 409%였거든요. 409%보다 성장 더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저는 한번 요게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TSMC하고 ASML이 미리 예방 접종을 시켜준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다 좋은데 AI는 좋은데, 네, 기존의 전통 소비, 네, PC하고 스마트폰, 일반 서버가 안 좋다. 자, 이게 진짜 작년부터 계속해서 희망 고문시키고 있는 건데, 네, 이번에도 또 수치로 드러났어요. AI 말고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또 드러난 겁니다. 네. 이게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너무 높았던 것이 오히려 이제 부담이 될 수 네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고, 그래서 최근에 전망을 보니까
M7의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오히려 네. 차라리 안 좋았던 애들이 올라간다라는 그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장률이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나머지 애들은 그냥 안 좋았다가 그 정도는 아니야로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앞두고 있어요. TSMC랑 ASML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TSMC, ASML 실적부터 볼까요? ASML 실적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내용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 좋죠. 네, 지금 EUV나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수요가 안 좋았던 이제 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기대치에 대해서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4분기에 사실 중국 쪽에서 많이 미리 땡겨놨고요. 물량을 많이 땡겨놨던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ASML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장비 나오면 항상 줄 서서 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EUV 장비도 지금 연간 딱 40대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항상 줄 서 있었고. 근데 이게 지금 하이 NA EUV라는 게 이제 기존 EUV 장비의 다음 버전이거든요. 이게 이제 개구율을 조정해서 어쨌든 이제 노광 성능이 더 좋은 건데 가격이 이게 저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EUV 장비가 2,500억 정도 네, 하거든요. 네. 2,500억 원. 네, 2,500억 예. 한 대에. 네, 한 대. 2,500 한 대에 2,500억. 네네. 그 다음 이제 하이 NA EUV 같은 경우는 4,500억에서 한 5,000억 정도 하거든요. 2배 가까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EUV 장비를 제일 많이 사는 업체가 TSMC하고 삼성전자거든요. 네네네. 두 회사 다 이제 뭐 굉장히 매년 많이 사가는 회사인데 하이 NA EUV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이 NA EUV 쪽은 인텔이 많이 사가려고 하고 있고요. 인텔은 그 전에 EUV 쪽에 도입이 되게 늦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첨단 공정 장비를 땡겨서 퀀텀 점프하겠다. 그래서 요즘에 뭐 자꾸 뭐 2나노, 뭐 1.8나노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결은 로드맵에 따른 건데, 그러니까 인텔만으로는 지금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ASML에 대한 그동안은 줄 사서 샀는데, 이제는 줄을 별로 안 서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TSMC도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1월, 2월은 좀 슬로우했는데 3월부터 확 올라갔거든요. 결국 이제 3월부터 올라간 이유는 엔비디아 AI 가속기 수요가 되게 좋았고요. 그러니까 선단 공정 쪽의 수요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AI 가속기 좋은데 이제 애플, AP. 근데 애플이 지금 안 팔리잖아요. 아이폰이 생각보다 안 팔리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컸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는 이제 모바일 쪽 비중이 좀 더 높은데 이번에는 HPC 쪽 비중이 모바일의 비중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HPC 쪽이 한 41% 그리고 모바일이 한 38%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애플이 결국 AI가 안 되니까 물론 이제 중국의 애국 소비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결국 AI다. 시장이 원하는 건 AI다. 그래서 사실 삼성 갤럭시 S24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를 빨리 해야겠다. 이런 게 대한 뭔가 당위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다 정리가 쭉 되는 것 같은데 ASML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면 EUV라는 게 결국은 이거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정말 미세화하는 네네. 그런 장비였었고 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아니 삼성이랑 TSMC가 이거 말고 AI 이런 쪽으로 이게 느낌이 같다라는 거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이게 이제 왜 삼성하고 TSMC가 EUV 장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건지 그게 배경이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 NA EUV라는 거는 차세대 장비고 네. 근데 EUV 장비는 계속 계속해서 하는데. 계속 해요. 그러니까 EUV 장비는 계속해서 많이 사고요. 사는데 하이 NA EUV에 대해서 좀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인 거고 실제로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에도 하이 NA EUV를 도입하지 않겠다. 그래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 새로운 장비가 별로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걱정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오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단 공정을 안 하겠다라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선단 공정 쪽에서 그동안은 선폭을 좁히는 게 되게 중요한 그거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3나노에서 2나노로 가면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뀌어요. 기존에 이제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의 핀팻이라는 공정을 쓰잖아요. 네. 근데 핀팻에서 게이트월 어라운드라고 바뀌어요. 음. 삼성도 4나노까지는 핀팻 공정을 쓰다가 3나노부터 게이트월 어라운드로 바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삼성이 잘 성공적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아직까지는 네. 뭐 이제 이거는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뀌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설계부터 공정, 소재 세트까지 다 바뀌는데 여기서 EUV 장비까지 바꾸면 이게 아.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네네. 그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게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하나만 바꾸는 거 해가지고 네네. 수율 잡기도 어려운데 두 개를 동시에 그렇죠. 바꾸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더 큰 이유라고 봐요. 결국 뭐 장비 가격이 2배다 이거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크리티컬한 이슈는 결국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이것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데 그러네. 삼성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리스키한데 GA 네. 잘 못하던데 거의 게이트 맞습니다. 올라오는데. 예. 그런데 저기 이 하이엔의 EUV는 밸류 체인도 안 돼 있는데 이거 섣불리 바꿨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TSMC가 아마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역설적으로 아까 인텔이 지난번에 EUV 장비를 도입 안 해가지고 아예 뭐 이게 농땡이는 아니죠.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래가지고 한번 당했는데 네네. 이번에는 하이엔의 EUV 더 좋은 장비를 해가지고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성공하면 그 공신이고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도 예전에 뭐 그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플로팅 게이트 방식을 그 어떤 차지 트랩 플래시라는 걸로 바꿔서 성공을 했으니까 아유 잘한 거다 그러고 예전에 그렇죠. 디램도 뭐 그게 트렌치 방식에서 스택 방식으로 해서 성공했잖아요. 네. 성공해서 디램 1등이 되니까 잘한 거라고 하는 거고 자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같은 경우도 성공했으면 잘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이제 욕을 먹는 거고요. 인텔도 마찬가지죠. 지금 EUV 쪽 사실 밸류 체인도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면 요즘에 아직까지 뭐 펠리클이었더니 뭐 어떤 맞아요. 소재가 안 뭐 되니 다른 걸 뭘 쓸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됐잖아요. 근데 EUV도 안 되는데 하이엔의 EUV 쪽까지 갔다가 그 이제 소재 부품들이 다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쪽에 준비가 과연 그때까지 될까 이런 의문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ASML은 기껏 열심히 해가지고 2배나 좋은 성능을 가진 이걸 딱 내놨는데 네네. 심으로 해준 거네요. 네. 이러쿵저러쿵 해서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ASML만 놓고 이게 막 반도체가 다 안 좋아, 통으로 안 좋아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내용들이 맞습니다. 들어있다는 게 이게- 확인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뭐 단순화해서 생각하기는 좀 그러네요. 어렵습니다. 이게 네. 결국에는 지금 문제가 AI는 AI, 뭐 선단은 선단, 뭐 후공정은 후공정,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세분화돼 있는데 기존에서 AI로 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놈들이 이게 얘만 필요하고 얘만 필요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AI 수요는 계속 견조하고 커머더티 수요가 안 좋으니까 이게 늘 우리는 이제 결국은 평균으로 수렴한다 이런 네네. 생각을 하니까 커머더티도 좋아지지 않겠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이랑 인터뷰하면서부터 계속 그 얘기 나왔던 것 같고 거의 이제 희망 고문에 가까워지는 거 맞습니다.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일단 지금 보면 커머디티 수요가 생각보다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여전히. 물론 이제 회복은 되고 있어요. 음. 근데 그 회복의 속도가 완전히 우리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거고요. 결국 그게 이제 글로벌 경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PC는 내구 소비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지금 자꾸 소비의 여력이 떨어지고 있고 뭐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일반 서버도 사실 이런 기업들의 구매력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보다는 좋아질 거예요. 작년에 워낙 일반 서버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지긴 할 텐데 우리가 기대했던 속도는 안 나온다. 그러면 결국 이쪽 그 디바이스 단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죠. 새로 사야 될 이유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결국 온 디바이스 AI. 예. 그러니까 이 새로운 뭔가 소구 포인트를 주지 못하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냥 쓸만하고요. PC도 그냥 쓸만하고 돈 없으니까 그냥 쓰자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버도 지금 AI 서버가 중요하지 뭐 일반 서버는 좀 일단 써보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계속.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희망 고문이 이어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결국은 온디바이스 AI가 돼야 되는 것 같다. 네네. 그 전에는 경기도 안 좋은데 뭐 이게 뭐 좀 회복이 되겠냐 이런 정도의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가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게 감산을 했기 때문인 건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낸드 가동률을 90%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거 보면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네. 드네요.
저는 사실 좀 되게 걱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일단 뭐 이거 뉴스 이 보도의 사실 여부는 또 떠나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낸드의 가동률을 90%까지 올렸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이클이 되게 그때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엄혹하게 조정을 받았던 게 삼성이 처음에 목리를 부려서 그렇잖아요. 우리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 그랬다가 나중에 더 크게 했어야 됐잖아요. 그죠. 결국 감산을 그때 그냥 감산했었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막 안 좋지는 네, 않았을 텐데. 안 좋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장에 특히나 이제 구매하는 쪽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고 이번에도 이게 혹시나 수요 쪽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는 낸드 플래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보면 낸드 플래시 가격이 디램보다 더 많이 올라요. 분위기가. 근데 낸드 플래시는 지금 감산을 30% 이상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충분히 오르고 수요가 확인이 되고 나서 감산을 마무리해도 되는데 또 삼성이 약간 좀 급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내부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임원 인사가 이제 여름에 결정이 되잖아요. 삼성 임원 인사가 여름쯤에 결정이 됐는데 네. 만약에 지금 커머디티 쪽에서 뭔가 확실하게 숫자를 보여주지 못하면 아마 그 기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마 문책을 혼나니까. 네, 혼날 혼나기 가능성이 전에. 높고 그게 이제 그리고 보통 뭐 임원 인사는 보통 늦 여름에 결정되고 초가을에 거의 판가름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뭔가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BM도 우리가 많이 따라왔다, 뭐 파운드리도 수율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가동률도 빨리 늘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이 고객사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또 이게 사이클이 이상해질 수 있다. 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의 그 임원분들의 인사가 언제 되느냐도 사실 전에 이제 그 저희 센터장이었던 영우 형도 맨날 그거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왜냐면 맞습니다. 그게 언제 결정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팩트인 건지 의견인 건지 희망인 건지 계획인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간을 잘 읽어야 되는데 네. 그걸 잘못 오독하면 투자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죠. 네, 우리 이제 낸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좀 드려보면 디램하고 낸드가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소개를 간단하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메모리 시장이요. 전체 그 반도체 시장이 올해 기준으로 한 6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서 한 20에서 25% 정도가 메모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20%가 네네. 메모리. 네, 올해 한 1,30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1,300억 달러 중에서 한 6대 4 정도로 이제 디램이 6, 낸드가 한 4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돈은 디램에서 봅니다. 네, 왜냐하면 디램은 플레이어가 3개밖에 없어요. 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밖에 없고 뭐 대만의 난야 이런 데는 사실 레거시 이런 쪽하고 마켓시어도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네. 거의 3개 업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낸드 플래시는 좀 플레이어가 많아요. 일단 삼성전자가 한 30% 초반하고 그리고 10% 후반대에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인텔 솔리다임 인수했기 때문에 한 19%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키옥시아가 한 18%, 웨스턴 디지털이 10% 중반. 그리고 뭐 그 중국의 YMTC 뭐 이런 데도 요즘에는 한 3% 정도.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많으면요. 이게 가격이 잘 이렇게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버는 거는 삼성 정도밖에 없어요. 정상적일 때도. 왜냐면 삼성이 공정 경쟁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이익률이 한 20% 정도 더 높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질문하니까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의 그 지식이 담겨 있는 그 책이 그 백과사전인 거예요. 딱 나오면 딱 나와. GPT도 아니고. 네. 그래서 디램이 이 정도고. 근데 네. 저는 이것도 참 재밌는 게 6천억 달러 정도의 그 시장이 이제 반도체 시장인데 네네. 그 중에 20%가 메모리예요. 네네.
그럼 나머지 80%는 비메모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야. 메모리가 80이고 비메모리가 20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한국에서 20이야. 교육을 잘못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가 20이고 비메모리가 80이야. 막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참 재밌기도 하고. 비메모리란 말은 없어졌죠 요즘에. 아, 거의. 그렇죠. 이제 예. 뭐 그렇긴 하지만 비메모리라는 말이 좀 웃기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D램, 랜드 이런 상황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이해를 하시고 랜드 플래시의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판단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HBM, On-Device AA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이닉스가 TSMC랑 HBM4 관련해서 개발 협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막 삼성전 그러니까 뭐죠?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하이닉스 이 세 개가 서로 네. 물고 물리는데 서로 도움을 주면서도 같은 편이면서 아니 네네. 복잡한 이야기를 했었단 그쵸.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요. 일단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TSMC가 그 선단 공정, 그러니까 웨이퍼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해주죠. 그래서 4나노로 이제 그 GPU 칩 다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코어워스라고 하죠.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네. 그러니까 GPU하고 HBM 아파트를 실리콘 인터포저로 2.5D 구조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HBM이라는 디램 아파트를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독점적으로 납품을 했고, 예, 여기에 이제 그 HBM을 만드는 핵심 장비를 이제 한미 반도체가 TC 본딩이라는 거를 이제 독점 납품해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벤져스 연합군이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영화 보면 이제 어벤져스도 뭐 캡틴 아메리카하고 뭐 아이언맨하고 싸웠다가 뭐 이러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저 협력도 하기도 하고 딱 그게 이제 그런 어벤져스 군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은 이제 타노스입니다. 삼성 굉장히 강력하죠. 네. 파운드리도 있어요. 네. 3나노도 됩니다. 어쨌든 네, 3나노, 4나노 파운드리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인 이제 코어스를 대체할 수 있는 iCube라는 2.5D 패키징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HBM도 어쨌든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인피니티 스톤을 하나도 못 찾았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 3나노 GAA, iCube 그리고 HBM3E라는 이제 인피니티 스톤을 하나씩 이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TSMC하고 SK 하이닉스가 협력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HBM을 이제 기존에 보면 그 HBM은 8단이잖아요. 네. 그 D램을 8단으로 쌓는 거를 요거를 코어 다이라고 합니다. 코어 다이. 네, 네. 뭐 D램 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제일 밑에 판때기 까는 게 베이스 다이라고 로직 칩이 하나 붙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HBM 이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GPU하고 이제 그 물리적으로 연결될 때 뭐 이제 이거를 컨트롤 해주는 건데 그게 기존에는 SK 하이닉스가 직접 했어요. 로직 다이 자체를. 그게 뭐 한 8나노 그 정도 되니까. 근데 이제 HBM4가 되면요. 네. 요게 D램 낱장도 12장이 되고 그리고 용량도 훨씬 커지죠. 그러니까 밑에 베이스 다이의 요 그 어떤 선단 공정이 더 많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단 공정이 더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풋 아웃풋 수, 그러니까 입출력 단자 수가 기존에 1024개에서 HBM4부터 2048개로 2배가 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신호가 훨씬 복잡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7나노 로직 다이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7나노 공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를 TSMC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협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해 주셨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가 이제 맞게 이해했는지 한번 네네. 엔비디아가 설계를 해줘요. 야 이렇게 네네. 만들어라고 네네. 해서 이제 아파트 짓는다고 생각해 보면 네네. 설계해서 도면도를 줘요. 네네. 그러면 TSMC가 이제 설계를 하는데 이걸 만들려고 보니까 이 한 층이라고 할까요? 그 네네. HBM을 이렇게 쌓아서 만드는 네네. 거고 이 판때기로 해가지고 CPU랑 HBM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네, GPU. 이걸 네. 쫙 이렇게 네. GPU랑 네네. 이렇게 쫙 이렇게 설계해 놓고 가져와 그러면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쌓는 거죠. 네네.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하셨던 뭐 1024개, 2048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리고 층도 이게 8층이 아니고 12층까지 12층으로 올라가는 높아지죠.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뭐 네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고. 네네. 이게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 일단은 한 장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HBM을 한 장 딱 했는데 이것도 이제 고장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율이 뭐 예를 네네, 들어서 맞습니다. 99.9%라도 어쨌든 분량이 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쌓다 보면은
곱하기여서 예를 네네. 들자면 0.9 곱하기 0.9를 한 뭐 6번만 곱하고 8번만 곱해도 이게 확 그렇죠. 나눠지거든요. 수율이 확 그러니까 나눠지죠. 수율이 확 나눠지고 그리고 이게 연결하다가 또 고장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HBM 수율이 안 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연결이 되면 될수록 이게 수율 잡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잘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 만들게 잘 네, 만들어야 되고. 만드는 것도 잘 만들어야 되고 검사를 잘 해야 됩니다. 이제 검사. 네, 그래서 검사나 계측이나 그리고 이제 여기 불량의 원인을 이 피드백에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불량, 양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쵸.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량이 왜 났는지 이거를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AI가 필요합니다. 그것조차도. 네, 제조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만드는데 AI가 AI가 필요하네.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네요. 왜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를 아는 게 AI여야 되고 또 우리 늘 얘기하는 것처럼 AI 잘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많이 만들어 본 놈이 잘하겠네요. 또. 맞습니다. 결국 요 데이터 많이 가진 애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잘하죠. KLA나 뭐 온투 이노베이션이나 캠텍 같은 회사들이 잘하고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뭐 이제 검사자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넥스틴이라든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인텍 플러스 이런 회사들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 우리가 이제 8층, 8층짜리 네네. 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은 12층, 네. 그냥 16층 이렇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될까? 이게 네. 좀 아무튼 뭐 잘 되면 좋겠지만 네네. 고민이 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그 단수를 높이는 게 삼성이 한 기술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게 TC, NCF라는 방식인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웨이프 하나 깔고 필름 하나 붙이고 웨이프 하나 깔고 필름 하나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높이 쌓는 건 유리하죠. 필름 까니까 이게 붙일 때 워페이지라고 해서 이게 종이보다 얇거든요. 그 D램 낱장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네. 아파트에 비유하니까 네. 엄청 두꺼운 것 같지만 종이보다 얇은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붙이면서 이게 구겨져요. 이렇게 그러겠지. 휘거든요. 휘고 막. 네, 그게 워페이지라는 분량인데 그게 이제 NCF 방식은 좀 더 이제 덜 분량이 나고 이제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열이 많이 나요. 필름 까니까 이게 그 내복 입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열이 많이 나는 이제 내복을 입은 거야. 단점이 네.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하이닉스가 하는 MR 머프라는 방식이 있죠.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방식은 일단은 요거를 가저팝을 붙여놔요.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에 초콜릿 우리 퐁듀 같은 네, 그런데 폭 담그면 얘가 사이로 확 들어가고 코팅 딱 되잖아요. 그게 MR 머프거든요. 그러면 그런 네. 경우에는 네. 한 번에 들어갔다가 네. 불량 나면 그냥 버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쌓다 보면 또 이게 네네. 다시 떼어내고 다시 하고 이런 것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NCF도 쉽지 않아요? NCF도 그렇게는 지금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은 그 상황. 어쨌든 네. 이제 삼성이 추구하려고 하는 기술의 네. 방향성이 네네. 높이 쌓는 데는 좀 유리한 거 유리하고 같다. 예, 발열 성능은 MR 모프가 불리하고. 네, 30% 정도 발열 성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GPU 자체에서 이 열이 많이 나잖아요. 네네. GPU가 완전히 난로거든요. 워낙 연산을 많이 하니까 열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딱 붙는 게 HBM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열이 많이 나면 불리하다라고 하는데 삼성이 뭐 이제 설계 최적화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그 내보고 그 NCF 두께를 네. 낮춰서 네네. 네, NCF 두께를 낮춰서 이거를 발열 성능을 잡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네. 삼성전자 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이벤트가 노조가 모여서 네. 2,000명이 네,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연결돼 있는 거죠. 삼성전자의 맞습니다. HBM의 그 의사결정이 실수했던 거 책임져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내부 분위기나 이런 게 좀 들리는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기술이라는 게 뭐 지금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그렇죠. 갑자기 될 수도 개선돼서 있잖아.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사실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평가를 하는 거는 특정 기간을 놓고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이제 올해 인사까지 만약에 인사 시즌까지 뭔가 이게 보여주지 못하면 이제 아무래도 문책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그 사이에 뭔가 진짜 됐다. 진짜 됐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상 받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삼성전자 임원 인사가 언제 나는지 그게 이제 보통 언제쯤이죠? 보통 뭐 한 10월쯤에 10월 정도? 거의 뭐 상무 인사까지 거의 다 결정 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지금 이걸로 어쨌든 아파트 쌓아가지고 하는 거 한번 해봤는데 네. 그때까지 어떻게든 돼야 돼야 되는 되는 거죠. 무조건. 네. 안 되면 이제 큰일 안 나죠. 되면은 네. 이제 야 다시 뭐 머프로 바꿔라 뭐 이래버리면 또 이제 또
머리 아파. 기존 거버넌스에서 머프로 바꾸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자기가 NCF를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하면 내가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올해까지는 절대 무조건 NCF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연말에 인사가 큰 폭으로 물갈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분들은 이거 아니네. 머프로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뉴스에 나왔던 것에 그 진위의 진위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는 건 분명하고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그렇죠. 일어날지는 이제 하반기에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시장의 이런 흐름이면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 만약에 AI 사이클이 만약에 그냥 엔비디아 혼자 하드 캐리해서 오는 거면 저는 올 여름쯤이 이제 거의 거의 이번 사이클은 이제 막바지라고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여름쯤에 6월에 딱 공교롭게도 WWDC라는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있고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관련된 이제 적용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행사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뭔가 가능성을 보여줬다. 킬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게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도 갈 수 있어요. 주가 사이클이.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라는 건 기대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나왔는데 별 볼 일 없어. 저거 가지고 굳이 새로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공교롭게도 이제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에 이제 프라이싱 기간하고도 좀 맞물린다. 맞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올해 진짜 이게 상하반기 정말 이게 기점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런 맥락들이 다 있는 거죠. 네. 그게 온 디바이스 AI가 결국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AI 때문에 AI를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한 것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하나 더가 아니지 뭐 그냥 앞으로 그냥 다 확장되는 거죠. 엄청나게 네, 확장되는 맞습니다. 거고 네. 그게 지금이냐 아니면 좀 나중이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제 주가는 영향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결국 온 디바이스 AI는 되긴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당장 되는 건지 좀 더 있다가 되는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실 우리 자율주행차 레벨 3도 거의 뭐 이게 맞아요. 희망 고문이 몇 년입니까? 맞아요, 거의, 그죠? 맞아요. 이게 된다더라 그러는데 로보택시 나온대 안 된대 뭐 이게 몇 번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 삼성에서 나온 이번에 온 디바이스 AI 기기는 네. 반응이 좀 어때요? 평가가? 일단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음. 네, 일단은 그 가우스라는 것도 꽤 쓸만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구글 제미나이 나노를 탑재한 게 저는 신의 한 수였던 네, 신의 것 한 같아요.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그것만 고집하지 않고 이게 멀티 AI를 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구글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번에는 2버전, 그러니까 나노 2.0 버전을 구글 제미나이 나노 2.0 버전을 또 삼성한테 먼저 주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 초창기 나왔을 때요. 네네네. OS 최신 버전 누가 먼저 탑재하느냐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때. OS, 네, 그러니까 OS 오퍼레이션 시스템.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비유를 한다면은 그냥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그렇죠. 중요한 운영 거. 체제인데 운영 체제. 요게 이제 처음에 뭐 그때 그 시리즈마다 이름이 있었어요. 뭐 2.3은 진저 브레드, 뭐 2.4 뭐 진저 브레드. 허니콤, 뭐 아이스크림 컵케이크,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름이 뭐 삼성의 바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바다는 아닌가요? 이제 자체 OS였고 자체 OS. 그거는 망했고요. 망했고요. 그러니까 구글 안드로이드를 누가 최신 버전으로 먼저 탑재하느냐. 그러니까 LG가 항상 삼성보다 늦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그런 최신 버전을 탑재하는 게 초창기는 이게 사실 마케팅 포인트를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OS를 가지고 맞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보면 지금 구글 제미나이 중에 나노 제일 좋은 버전을 삼성은 제일 먼저 주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게 구글하고 협력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온디바이스 AI에서는 지금 삼성은 구글하고 손을 잡고 네. 손 잡은 거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도와준다니까.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제 어쨌든 온디바이스에서 삼성이 치고 나가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애플은 아까 말씀하셨던 안드로이드 뭐 이런 거 지금 애플은 자기가 지금 iOS 해가지고 뭐 14.3점 네네. 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AI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지금 개발자 회의에서 하는 거죠. 그 네네.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6월달에 너무 일단 중요하겠네요. 이게 온디바이스 AI를 하지만 결국 LLM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도 필요하잖아요. 모든 네네. 게 온디바이스 AI에서 다 처리가 안 되니까 네네. 애플이
LLM 같은 경우는 구글 제미나이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구글 제미나이를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온 디바이스 AI는 아마 자체 모델을 고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게 이제 iOS 이제 18 버전에서 뭔가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그리고 이번에 M4 있죠, 칩. 네네네. M3 다음에 나오는 M4에서 굉장히 이 칩셋에서 굉장히 이 온 디바이스 AI가 잘 돌아가는 뭐 그런 그림을 좀 기대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애플도 지금 어쨌든 절치부심으로 뭔가 만들고 있을 거고, 네네. 이거는 M4 칩은 그러면은 네. 이건 엔비디아랑은 관련이 있는 건가? 어떻게 되나요? M4 칩은 이제 TSMC에서 생산을 하는 건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체 3나노 공정으로 만드는데 3나노 공정의 당초 주문량, 웨이퍼 주문량보다 50% 갑자기 늘렸어요. 사실 요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약간 유탄을 맞은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원래 블랙웰이라는 게 네네, 맞아요. 당초 그 로드맵은 3나노 공정이었어요. 블랙웰이 원래 3나노로 나온다고 했다가 실제로 나왔는데 4나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생각보다는 네. 덜 좋은 그런 걸로. 맞습니다. 대신에 덜 이제 최신으로. 칩을 두 개를 칩렛 구조로 연결했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써서 이제 연결해서 기존 4나노. 왜냐면 그러니까. 호퍼가 그 전에 H100이 4나노였고 B100은 이제 3나노로 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원래. 네네. 그런데 이제 아마 애플이 주문량을 50% 늘리면서 엔비디아께 뺏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아직 그때 당시만 해도 엔비디아보다는 애플이 더 중요한 고객이니까 네, TSMC 입장에서는 그 3나노 팹의 할당을 애플한테 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야, 그러니까 네. 이게 TSMC가 애플도 챙겨야 되고 네. 엔비디아도 챙겨야 되는데 당시에는 애플이 더 중요했으니. 작년, 그렇죠, 맞습니다. 작년 말은 뭐 애플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 지난번에 한번 뵙긴 했던 네네. 안될공학 에러님은 네네. 이게 3나노가 아니고 4나노? 이거는 얘네들 수율을 더 많이 높이려고 하는 그런 네네.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던데. 맞습니다. 뭐 네. 정확한 뭐 맥락은 알 수는 아예 없는 알 수가 거죠.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해석도 그렇죠.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왜냐하면 트랜지스터 수가 기존에 H100이 800억 개였는데 네. 이번에 2080억 개로 늘렸거든요. 네, 늘렸는데 뭐 성능은 이제 2.5배가 좋아진다고 했지만 네. 3나노를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네요. 네. 네. 야,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겠네요. 이 결과가 6월달 애플 개발자 회의는 네. 우리가 이제 AI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엔비디아 그 GTC처럼 막 단테님이 또 빨리 하시겠네. 지난번에 단태님하고 안될공학 에러님하고 같이 네. 막 해가지고 막 네. 이거 같아 저거 같아 막 하면서 막 맞습니다. 난리 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또 드네요. 새벽에 제일 먼저 뭐 중계해 주시겠죠. 그러니까요. 막 또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러면 퀄컴은 뭘 봐야 돼요? 퀄컴 입장에서. 네. 네. 퀄컴은 이제 원래 모바일 칩셋을 잘하는 회사잖아요. 퀄컴은 원래 그동안에는 모바일만 잘했죠.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 같은. 그리고 왜냐면 저전력 칩 기반, 암코어 기반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기존의 윈도우 OS용 칩셋은 대부분 X86 아키텍처였잖아요. 예를 들면 뭐 CPU나 인텔 CPU나 AMD CPU를 주로 써서 했는데, 네. 이번에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거는 암코어 기반의 윈도우 OS 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윈도우 OS하고 이제 완전히 대대적으로 이제 퀄컴하고 MS하고 손을 잡고 내는 제품인데, 이게 기존의 X86 아키텍처를 가지고 한 칩으로 돌리는 것보다 이 스냅드래곤 X 엘리트로 온 디바이스 AI 돌리니까 성능이 50% 이상 좋더라는 거죠. 네. 더 좋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온 디바이스 AI에서 뭔가 킬러 어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연합군 진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플은 iOS가 사실 모든 기기가 한 개처럼 다 연결해서 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데이터도 에어드롭으로 다 너무 쉽게 될 수 있는데, 연합군 진영은 모바일은 안드로이드 OS고, 네, PC는 윈도우 OS고, 다 제각각 아니에요? 그러네요.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이게 iOS처럼 뭔가 연동을 하려면 누군가가 주체가 돼서 이거를 끌고 연결해 가야 줘야 되는데. 되는데, 그게 칩 기반으로 퀄컴이 하겠다는 거죠. 그게 심리스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별도 OS마다 이게 다 연동이 잘 안 됐는데, 다 칸막이가 있었는데, 네. 우리 퀄컴의 칩을 쓰면 마치 애플의 그걸 쓰는 것처럼 다 연결해 줄게.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칩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엔비디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퀄컴도 굉장히 야망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엄청난 야망이네요. 이렇게 그렇죠. 하겠다는 거는 야 내가 연결해 줄 테니까 우리 네네.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하자 이런 거잖아요. 괜히 그냥 다른 칩 쓰지 말고 그냥 그렇지. 우리 거 그냥 써. 미디어텍 이런 거 쓰면 너는 잘안 피곤해진다. 될 걸? 뭐 이런 네, 거네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애플 말고 나머지 애들은 다 내 거 써라 그냥. 맞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연합군에서 내가 대장할래 이런 거. 이 얘기하다가 저전력 얘기 나오고 암코어 기반 얘기 나오니까 암도 잠깐만요. 저 네네. 암 주가도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네네. 이게 좀 우려가 좀 있는 건가요? 어때요? 이게 뭐 사실 그동안은 너무 많이 과하게 올라서?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암은 자체 설계 칩이 살아 있는 한, 계속해서 확대되는 한, 암은 다시 저는 정고점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 자체 설계 칩을 하려면 이 기본 아키텍처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IP를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 저전력 쪽에서는 90%를 암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전력은 너무 또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AI는 기본적으로 전기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칩 자체에서도 전기 많이 먹죠. 서버에서도 전기 많이 먹고. 그러면 우리 디바이스에 있는 칩도 ARM 기반으로 바꾸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서버 칩도 ARM 기반으로 바꾸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X86 아키텍처거든요. GPU가. 네. 확장이 될 거라는 네네. 건 알고 있고 네네. 이게 투자하실 때 이런 거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좋은 거 알겠고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결국에는 오를 거고 그런데 지금이 고평가인지 여부는 좀 판단하고 맞습니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게 그렇죠.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게 왜냐면 주가가 빠질 땐 또 많이 빠져요. 30%씩 맞습니다. 빠지고 뭐 40%씩 빠지니까 그런 걸 잘 고민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추가돼야 되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나 전기 인프라 막 이제 이쪽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AI 하려니까 반도체 부족해가 막 얘기가 나왔다면 반도체 하려니까 또 전기가 부족하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지금 그래서 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엔비디아의 쿠다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쿠다가 뭔지부터. 네네. 네. 일단 쿠다는 이 엔비디아 칩을 사면 쓸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이제 쓰는 그 어떤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소스 코드들이 막 쌓여 있죠. 옛날 선배 프로그래머들이 썼던 이 소스 코드들이 쌓여 있는 거고요. 족보가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도 강력했어요. 이게 2006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됐고요. 네. 무료로 그때부터 풀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태계가 뭐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고요. 이게 AI가 되면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AI 이전에는 한 180만 명 정도가 여기를 썼거든요. 180만 명. 예, 엔지니어들이. 네. 근데 지금은 400만 명 이상 쓰고 있고요.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쿠다의 그 경쟁력은 굉장히 더 강력해지는 거고, 우리 뭐 이렇게 우리 이호석 아카데미 보면 현직 엔지니어들이 댓글 다는 경우를 저도 가끔씩 보는데 네네네. 굉장히 완전히 엇갈려요. 이거 뭐 쿠다 별거 아니다라는 분도 계시고, 야 쿠다 없이 이거 절대 안 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걸 건데, 되게 저는 그게 우리 저녁 모임에서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요? 그때 하드웨어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든 된다라고,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은 이거 어떻게든 쿠다 없이 된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편이고, 단테님처럼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돼, 이거. 이게 명확하더라고요. 같은 그쪽에 이제 업계 개발을 했어도 이게 엔지니어,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의견이 달리더라고요. 그날 이제 단테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자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언어를 쓰는 거야. C 언어면 C 언어고 뭐면 뭐. 근데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이 나오면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니까 그거 싫어. 네. 아야 그 디벨로 그 호환시켜줄게, 번역시켜줄게 해도 그것도 싫어. 그것도 귀찮으니까 나 하던 대로 할래. 라는 쪽에 있다 보니까 쿠다라고 하는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개발자 그 소프트웨어가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아니 하드웨어 입장에서 야 어차피 이거 없는데 칩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지. 아니 이게 그 장단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맞아요. 그 아시님은 그럼 쿠다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기간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은 엔비디아 칩 자체가 워낙 수급이 타이트하니까 AMD의 ROCm 이제 6라는 이제 그런 그 컴파일 해주는 거죠. 쿠다를 이제 컴파일해서 해주는 건데 이게 안대공학님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이게 전환 성공률이 95%라고 하면 꽤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AI 그 개발할 때 이제 쿠다의 소스 코드를 그 AMD 향으로 AMD 로? 전환할 때 할 수 있는 게 전환 성공률이 95%면 굉장히 괜찮은 건데 맞아요. 자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95%는 여기 애매하다는 거죠. 나머지 5% 어떻게 할 거죠? 그게 이게 그때 말씀하셨던 네. 그 뭐죠? 책 쓸 때 네네. 우리 GPT 좀 해서 빨리 네네. 하세요 이렇게 네네. 얘기했더니 아침에 얘기하신 거 비슷한 거죠? 맞아요. 이게 제가 이게 이번에 책 쓸 때 이렇게 좀 쉽게 써보려고 저도 AI에다가 이제 그 GPT 유료 버전으로도 해보고 클로드도 써봤는데 아직까지 제가 쓰는 이거를 못 따라오고요. 그러니까 문맥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리포트, 그냥 대학생 리포트로 보기에는 괜찮다, 말은 되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책으로 나오면 욕먹는 문장이나 이런, 그러니까 또 중원 부원도 많고 비문도 많고,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 AI가 전문 지식. AI가 학습한 AI가 아무래도 웹에 떠다닌 거 가지고 학습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많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한 거는 답변이 굉장히 정확하고 문장도 좋아요. 근데 이게 데이터셋이 적은 거죠. 특히나 전문 영역 같은 그쵸. 그런 쪽에는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래서 못 쓰겠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설을 써봐 그러면 너무 잘 쓰고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뭐 많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학습을 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 용어는 오늘 얘기 나온 것만 해도 전문 용어 너무 많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을 써가지고 한번 해봐 이러면은 잘 못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당분간 밥 먹고 살 수 있겠다. 전문가는 그렇지. 더 전문적일수록 사실 AI가 침투하기가 어렵다는 걸 또 맞습니다. 반증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기도 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엔비디아의 쿠다가 있다면 AMD에 있는 무엇인가가 ROCm? 예, ROCm이라는 ROCm, 게 우리 요즘에 이제 디벨이라는 걸 해가지고 번역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번역이 잘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한번 좀 설 봐줘야 돼. 엔지니어들은 그게 노가다는 거죠. 엔지니어 입장에서 네. 그거 싫어가지고 그냥 난 이거 할래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누가 더 강한 헤게모니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상황도 바뀔 수 맞습니다.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뭐 드네요. 컴파일이 또 많이 쌓여서 컴파일 또 멋지게 번역해 놓은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면 그렇죠. 뭐 이게 ROCm이든 아니면 인텔 주도 UXL이든 거기에 또 많이 그러니까 이제 생태계라는 건 사실 이렇게 오랜 기간 쌓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쿠다의 의존도가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당장 이게 우리 당장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장 올해 하고 내년 써야 되는 건데 맞아. 그게 이제 쿠다가 극복이 되겠냐는 거죠. 네, 쉽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네. 이건 약간 영어 같은 느낌이에요. 네. 영어를 안 쓸 수가 있니? 뭐 이런 느낌인 그쵸. 것 같긴 해요. 네. 그 AI 서버 수요가요. 이제 그 너무 좋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또 일반 서버예요. 네. 일반 서버는 좀 어떤가? 정말 이게 와 작년부터 정말 좋아진다. 다음 분기 좋아진다. 네, 뭐 이랬는데 계속 안 좋았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일반 서버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두 자릿수 빠졌고요. 이게 거의 2016년 이후로 최악의 실적이었습니다. 일반 서버 쪽에. 그게 사실 랜드 프레시한테 직격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SSD 스토리지가 네. 완전 쭉 빠지면서 그랬던 건데 자 이번에는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네. 뭐 점쟁이는 아니고 대만의 에이스피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이스피드. 네. 그 회사가 그 일반 서버용 BMC, 그러니까 보드 매니지먼트 이제 컨트롤러 같은 그걸 하는 애들인데 얘가 한 78%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거의 일반 서버 수요를 한 2, 3개월 선행해서 나타나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전년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성장했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20, 30% 성장했거든요. 오. 그러면 일반 서버가 한 두세 달 뒤에는 많이 나온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대만의 회사가 네네. 선행 지표인데 네, 이 맞습니다. 회사가 먼저 좀 치고 나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보니 네. 일반 서버도 좀 올라갈 수 있다. 네네. 어느 쪽에서 좀 수요가 올라오는 걸까요? 그러면 그게 이제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이제 추정하는 거는 일단은 일반 서버 쪽에서 수요는 이제 그 텍스트 투 비디오, 텍스트 투 비디오? 네, 소라 같은 이제 이 동영상 기반의 AI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저장 많이 해야 되고 기존의 AI 서버 가지고는 이 스토리지를 감당을 못 하니까 이제 일반 서버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추정이고요. 이것도 뭐 사실
서비스 대봐야지. 뭐 저도 뭐 이게 현업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추정할 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쪽에서 일단 일반 서버 쪽의 수요를 많이 땡겨 놓는 것 같습니다. 재고를.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의 기관을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좀 살아나는데 이게 그러면 구조적이냐라고 보기엔 또 애매한 거죠. 네. 네, 이게 구조적이냐 일시적이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 수요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아시님 채널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삼성전자 이게 경계현 사장님이 네네. 이게 그 서버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컴퓨팅이 네네.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시면서 이제는 기존에는 뭐 이게 서버라는 게 결국은 어디다가 저장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야, 그 책 찾아오라 그러면 자 어디 있지 막 해가지고 그쵸. 찾아다 주는 맞습니다. 거. 그러니까 검색해서 잘 갖다 주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다면 네. 이제는 생성형으로 이렇게 네네. 뭐 물어보면 이걸 뭔가 찾아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네네. 완전히 컴퓨팅이 바뀌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말에 비춰보면은 말씀하셨던 게 약간 좀 일시적이고 이 AI 서버 쪽으로 계속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제 아마 경기현 사장님이 그거 글을 쓰셨을 때는 소라라는 변수가 없었을 거예요. 소라라는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뷰가 어떤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그냥 텍스트 기반의 기존의 어떤 하루에 검색이 90억 건씩 일어나잖아요. 요게 그 어떤 생성형 AI로 바뀐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컴퓨팅 방식의 어떤 그게 적용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또 동영상이라는 거는 또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요건 또 달라질 수가 있긴 합니다. 네. 이 동영상은 네. 또 저장의 공간 네, 자체가 맞습니다. 비교가 안 되니까 그죠? 그렇죠. 텍스트랑.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소라를 보여줬으니까 네네. 이것도 나는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뭐 소라가 나왔는데 시원찮아서 그냥 메타버스처럼 이렇게 그렇죠. 되면 또 의미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측의 한계가 있는 거죠. 맞네요. 네. 맞네요. 근데 이게 동영상은 제가 봐도 텍스트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많을 맞습니다. 것 같잖아요. 왜냐면 동영상 만들어서 광고 만드는 거 아니면 영화 만드는 거 이거 다 그냥 엄청 쉽게 할 수 있다는 걸로 비용이 너무 절감이 되니까 이게 눈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AI 가속기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게 네네. 뭐 보면은 엔비디아 칩 부족하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딱 정리해줬더라고. 반도체 칩 부족하다. 그 다음에 변압기 부족할 거야. 그 다음엔 전기도 부족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데이터 센터 이게 네. 이제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제 일단 전기 이제 부족 문제. 일단 칩은 병목이 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풀린 건 아니고요. 일단 엔비디아 H100이라는 칩을 올 초에 주문했으면 이게 인도 받는데 40주에서 52주가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TSMC의 코어스 캐파가 좀 풀리면서 그리고 이제 신제품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H200하고 블랙웰 아키텍처 공개하니까 요 가수요가 좀 빠진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주문하면 이제 한 8주에서 12주 두세 달로 이제 줄었고요. 많이 그래서 줄었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칩에 대한 어떤 공급 부족은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존이 뭐 우리 1,500억 달러 투자해서 뭐 데이터 센터 초거대 데이터 센터 짓겠다 이야기했고 최근에 뭐 MS하고 오픈 AI가 손잡고 1,000억 달러 우리는 베팅한다. 6년 동안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슈퍼 메가 울트라 데이터 센터들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슈퍼 메가 울트라. 왜냐면 네네. 이게 일반 서버 시장 연간 시장이 한 1,5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방에 한 회사가 다 쏘겠다는 거죠. 일반 지금 서버 네. 시장이 지금 네. 1,500억 달러인데 네네. 아마존이 그만큼 하겠다는 네, 거예요. 물론 이제 10년 동안 하겠다라는 거지만 1,500억 달러도 쏘겠다는 거고 그리고 오픈 AI하고 MS가 6년 안에 1,000억 달러 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서버 시장은 엄청 커지는 겁니다. 네. 커지는 건데 일단 이제 그러면 일단 짓는 것도 문제겠죠. 뭐 이제 데이터 센터 짓는 것도 문제인데 다 짓고 나면 전기 어떡하죠? 네, 전기가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나 샘 올트먼이 작년부터 경고했어요. 사실 일론 맞아요. 머스크가 작년 8월에 야 이거 우리 이렇게 심각한데 니네들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만 걱정하지 이거 반도체 니네 받아가지고 못 돌릴걸 전기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더 다급해졌어요. 네, 일론 머스크도 야 이제 큰일 났어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 이런 정도고요. 그리고 샘 올트먼도 야 이거 우리 신재생이 안 돼. 원자력 써야 돼. SMR 같은 거 써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더 다급해진 거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항상 우리 뭐 매크로 보실 때도 항상 예전 데이터 보고 막 이렇게 기존 패턴대로 많이 하던 보시잖아요. 대로. 근데 이제 미국이 지난 15년 동안 전기 수요가 거의 똑같았어요. 매년. 매년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AI가 되면서 전기 수요가 거의 90년대에 막 폭증하는 수준까지 막 갑자기 급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별로 이제 심각성을 모르죠. 그리고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3분의 1이 미국에 있고 하이엔드 데이터 센터는 미국에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 수요가 여기서 폭증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게 미국 기존 전기 대비해서 3배 필요하다. AI 되려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인터뷰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하나가 블랙스톤이라고 이게 부동산 펀드 쪽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거든요. 거기 CEO가 나는 이런 건 난생 처음 본다 하면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땅 찾으러 가가지고 땅 사고 막 이런 거를 이렇게까지 열을 내면서 하는 건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전력망도 그렇고 이거 투자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네요. 왜냐면 투자만 하면은 그냥 20% 정도의 수익률이 그냥 거의 확실히 보장이 그렇죠.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여기 지금 땅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걸 보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좀 넓고 지금 AI 센터 지을 때도 많고 그 옆에다가 태양광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천혜의 환경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미국의 SOC 투자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드망이 정말 옛날 뭐 엄청 90년 열악하다고 하더라고요. 열악한 거고요. 이게 그 전기 같은 것들 송전 배전 하려면 네. 완전히 다 바꿔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쪽에 인프라 쪽에 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네. 그리고 이제 전기가 생산되는 곳하고 쓰는 곳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멀거든요, 맞아. 거리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연결에 손실 없이 하려면 최신 설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하려면은 네. 전기를 여기 만들잖아요. 근데 네. 전기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로 보내야 돼. 그러면 세게 고압으로 쫙 보내야 돼. 그렇죠. 근데 또 받는 애 입장에서는 또 글러브가 약해가지고 강속 끄면 또 손이 맞아요. 부러지거든. 그쵸. 그래서 또 받아야 돼. 맞아요. 송전하고 배전하고 뭐 이런 게 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과정을 하는 게 너무 열악해서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회사들, 전력기기 회사들이 지금 엄청 그 쇼티지가 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피카츄 아저씨라고 혹시 네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네, 그 피카츄 아저씨를 제가 오늘 저녁에 또 뵙기로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피카츄 아저씨한테도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AI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가는 거는 확실한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병목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력이 많이 되다 보면 결국은 전기가 부족한데 전기를 생산하는 거 좋은데 지금 다 전기 생산 못하고 그러면 이게 친환경도 해야 되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오히려 지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전기가 부족하니까 전기를 늘리자도 되는데 네네. 반대로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AI가 가야 되는데 전기가 안 돼서 AI가 못 가 이렇게 되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맞아요.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가 완전히 보여줬죠. 음. 이게 왜냐면 전기차의 이 계획을 세울 때는 AI라는 변수가 없었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AI가 전 세계 뭐 이제 향후 전기 10%를 막 다 차지한다 그러니 전기차용 인프라가 이제 갑자기 부족해지는 거예요. 전기차에 차징할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이게 이제 생각지 못했던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조정받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AI가 더 급하거든요. 전기차보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기심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의 이기심도 있는데요. AI라는 게 예전 혁명하고 다른 게요. 예전에 인터넷 월드와이드웹 혁명하고 모바일 혁명하고 지금 AI 혁명이 비슷하면서도 완전 결정적으로 다른 게요. 정부가 예전에는 그냥 지원자였어요. 아니면 혹은 방관자. 왜냐면 기업들이 플레이어고요. 기업들이 잘 뛸 수 있도록 그냥 뭐 이렇게 인프라 연결만 잘해주면 됐어요. AI는 정부가 플레이어입니다. 네. 정부가 AI 안 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전쟁도 못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제 성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독재 국가들은 국민들 통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써버린 AI라는 컨셉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라는 거는 미국 빅테크가 제일 잘하니까 미국 빅테크 쓰면 돼요. 경제 관리로, 경제 논리로 보면. 근데 이거는 디지털 시대 식민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가별로, 기업별로 최대한 자기들이 독립해야 돼요. 아니면 빅데이터 다 쪽쪽 빨리고 그냥 내가 그냥 유리 그냥 성에 갇혀서 사는 거거든요. 빅브라더한테 거의 다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어쨌든 독립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독재 국가만큼 AI 하고 싶은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럼요. 북한 김정은은 이거 아유 AI 하면 우리 인민들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거고 어. 그런 거를 보면 아 그러면 우리가 ESG 해야 되고 지구를 생각해야 되니까 맞아요. 힐더 월드 해야 되니까 우리가 AI 좀 덜 합시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아무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ESG가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AI 때문에. 예. 참 이게 뭐 저도 네. 이제 기후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예. 이게 정부 입장에서 자 기후는 우리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이제 한 20년 후야 뭐 네. 이런 느낌인데 맞아요. AI는 우리 정부가 만약에 저거에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못 치면 안 되니까 이거는 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 플레이어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정부에서 이제 삼성전자에게 주는 보조금이 9조 원으로 네, 맞습니다. 결정됐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란 게 아무도 안 놀래더라고요. 그 돈을 준다는데 놀라질 않아. 그래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놀라워요. 이게 네. 과거에는 아니 1, 2년 전만에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천재개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그러니까 저는 이 AGI가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용 AI. 그러니까 이게 AGI가 착한 친구면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되는 거고요. 나쁜 친구면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갈 거예요. 빅테크들은. 맞아요. 예. 그러면 이게 매개 변수가 1000조 개가 돼야 되잖아요. 미니멈. 뭐 그것도 실제로 가봐야 알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구글 제미나이가 제일 매개 변수가 많은 건데 1조 개에서 2조 개인데 이거보다 이제 1000배 컴퓨팅 파워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 컴퓨팅 파워 사이클이 끝날 수가 없죠. 당분간. 제가 봤을 때 5년은 지속될 것 같고 이번에 뭐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갈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돈하고 자본하고 인력이 안 되는 애들은 파인 튜닝 해야겠죠. 그래서 이 LLM은 못하지만 SLLM 같은 걸 해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AI 그래도 구축하려고 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원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LLM에 발은 그래도 걸치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네. HBM이든 뭐든 간에 서버린 AI 팔면서 좀 이렇게 기술 협력하면서 AI.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우리가 또 가지고 있고 네. 하니까 소버린 AI 하니까 뭐 네. 사우디 뭐 네. 여기도 뭐 얼마나 AI 하고 싶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사우디에도 챗봇이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에도 챗봇이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미국 빅테크에 비해서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국어 기반으로 뭔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데이터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깔고 이 시스템을 하고 하려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업체들하고도 많이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질문은 엔비디아 10%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거였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 AI라는 것이 뭐 단기간의 조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5년, 10년 동안도 AGI 될 때까지, 네. 어쨌든 될 때까지, 그렇죠. 누가 승자가 나와서 끝날 때까지는 이거는 안 하면 뭐 지는 거니까 정부 맞아요. 입장에서도 그렇고 너무 맞습니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보시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영수 대표님이 쓰신 책이죠. 네. 책 이름이 뭐예요? 바로 써먹는 AI 혁명 투자. 바로 써먹는 AI 혁명 투자입니다. 네. 제가 추천사를 어제 썼는데 아. 저는 이제 혁명이라는 단어가 고민해보면 고민해볼수록 이게 너무 한편으로 무서우면서 한편으로 기대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제가 프랑스 대혁명을 생각해보면 그냥 루이 16세? 죽었잖아요. 그냥 왕이었는데 죽었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간두대에서 그냥 하나의 이슬로 그냥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AI 혁명이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잘 나가던 애들이 그냥 단번에 죽을 수도 죽을 있는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고 반면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그냥 뭐 맞아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었잖아요. 누군가는 기회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 어마어마한 변혁이 이 혁명이 그러니까 AI 앞에 붙었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아서 이번 혁명 근데 혁명을 보니까 평화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냥 폭력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거의 평화적인 혁명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항상 파괴적으로 뭔가가 네.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의 책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두껍답니다. 7페이지. 네, 그래서 이거는 사서 두꺼워서 라면 깔개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밑줄커하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목차를 살짝 들어보니까 첫 AI 산업 동향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HBM 밸류체인, 데이터 센터까지 그냥 아예 백과사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약 판매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싼 가격에 좀 더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인사이트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얼간아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슈퍼패스 아직도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주식 초고수가 직접 알려주는 종목 발굴 노하우부터 매매 스킬까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만 담았으니 지금 바로 더보기란을 확인하세요.